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 증서를 말합니다. 어음, 수표, 주권, 채권, 선화증권, 창고증권 등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서를 통틀어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은 재산을 주고받으며 거래하기 위해 생긴 문서인 셈입니다. 증권은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면 보관증을 받습니다. 나와 세탁소 사이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습니다. 나는 영수에게 차용증을 받지 않고 5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나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앞서 두 사례는 증거증권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차용증을 씁니다.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렸다고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영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면 나는 약속된 금액을 약속된 날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영수에게는 당연히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듯 나와 영수 사이는 차용증이, 나와 세탁소 사이는 보관증이 증명해줍니다. 차용증과 세탁소 보관증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를 증거증권이라고 합니다. 증거증권은 어디까지나 증거에 불과합니다. 권리관계의 존재와 내용을 표시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돈으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유가증권은 쉽게 말해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증권을 뜻합니다. 금전, 화물 등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권리, 재산권이 표시된 증서입니다. 유가증권은 이 재산권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융통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넓은 의미의 증권은 재산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요. 유가증권에는 내가 가진 자본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자본증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본증권으로 바로 주식과 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권들이 가치가 있으려면 증권을 발행한 주체가 증권을 소지한 사람의 권리를 성실히 보장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믿음이 깨지면 증권은 가치 없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믿음이 확실한 증권은 값이 올라가는 반면 믿음이 희박한 증권은 값이 내려갑니다. 증권의 가치는 믿음, 즉 신용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 팔고 싶습니다. 파이를 만들어 파는 데에는 100만 원이 필요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60만 원밖에 없습니다. 친구 영수가 20만 원을 빌려줄 테니 1년 뒤에 이자 붙여서 22만 원을 갚으라며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재가 나머지 20만 원을 투자할 테니 1년 뒤에 1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1년 후 파이 사업은 정말 잘 되어서 수익이 100만 원이 났고 투자금을 포함해서 총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제 영수와 민재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영수에게는 빌린 돈 20만 원을 돌려주고 100만 원의 수익 중에서 2만 원을 이자로 갚았습니다. 민재에게는 100만 원의 수익 중 영수에게 준 2만 원을 뺀 98만 원에서 25%인 수익 배당금 24만 5천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영수와 민재에게 준 46만 5천 원을 빼니 153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나는 60만 원으로 시작했으니 93만 5천 원을 번 셈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파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앞에서 본 것처럼 돈을 투자했다는 증거로 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회사에 대한 소유권 및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주주에게는 의무와 책임 외에도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는 크게 이익 배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주식에 부여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민재가 파이 수익금의 25%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도 없습니다. 또한 주주에게는 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도 있습니다. 이번 달 신제품 파이 생산에 대해 나와 민재는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나는 딸기 파이가 만들고 싶고 민재는 치즈 파이가 더 잘 팔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딸기 파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파이 수익의 75%를, 민재는 25%만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주가 영향력이 제일 크겠죠? 이번에는 주식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주를 뜻합니다. 보통주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이 있으며 보유한 주식만큼 수익을 배당받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말하는 주식이 바로 보통주입니다. 보통주가 있으면 이익 배당 청구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임대 의결권이 없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어째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우선주를 살까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기업이 수익을 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지만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바로 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 정도 높은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듯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수익이나 남은 재산을 나눠줄 때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